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유학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지난 6월이었죠. 부산항에서 우리나라에 기항한 미국 항공모함 루스벨트함 저기 위에 사진에 보이는데요. 저 루스벨트함을 가가지고는 높은 데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저 지금 보이시죠? 저 항공모함 위에 저 비행기들 있는 거 저거 다 찍고 그리고 우리 부산항에 있는 저 용호동에 해군 기지까지 막 찍다가 걸렸어요. 보니까 잡아보니까 뭐 세 명인데 뭐 자기들이 유학생이라 그러고 그런데도 이제 뭔가 이거는 용의점이 있다 싶어서 신분이 뭔가 해서 6월부터 지금 한 11월까지 조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부산경찰청에서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얘들이 보통 이미 한국에 들어온 지 한 2, 3년 됐고 나이도 뭐 3, 40대예요. 오랫동안 한국에 있었던 사람이고 일부 한국에 있다가 중국 갔다가 드나들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이런 데서 사진이 무려 500장이 나왔답니다. 500장이나 나왔는데 그중에 해군 기지 우리나라 해군 기지에 있는 시설하고 미국 선박 이런 사진만 200건이고요. 6월에만 한 330건의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 그리고 함재기 이런 사진들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간첩이 아니면 뭡니까? 이제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간첩죄로는 이제 처벌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간첩법은 북한을 이롭게 한 경우에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한테는 간첩죄를 적용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아마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 얘기를 듣고는 지난번 7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바로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죠.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다가 우리 군함을 잘 부탁합니다. 한국의 조선 실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이런 데들하고 협력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놀랍다. 트럼프가 그랬죠.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선박을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수나 수리하고 정비하는 분야 이런 쪽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할까요? 이 부산항이 갖고 있는 위상이 지금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런 곳에서는 미국 해군이 지금 상당히 중국한테 숫자에서부터 밀리고 있다. 이렇게 전투함 숫자에서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태평양 그리고 남중국해 이런 쪽에서 중국과 부딪혔을 때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로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운영하는 전투함은 234척입니다. 반면에 미국 해군은 219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숫자로 중국한테 밀리고 있고요.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기네 그 해군의 군함의 유지, 보수, 수리 이런 걸 부탁한다고 했는데 미국은 그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미국 항구를 이용해서 물품이나 승객을 나르는 선박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인 선원이 탑승해야 된다. 라고 이제 명시를 해놓은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해군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지금 그 작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 작전을 하다가 다른 데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본토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시설이 낙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선업이라는 게 상당히 노동 집약적이거든요. 노동 집약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기술 집약적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랑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데그 업체들하고 미국 이제 군함의 건조 상태라든지 유지 보수 상태 같은 것들을 알아본 사람들 중에 너무너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배들이 너무 낡았대요. 유지 보수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저 미국 싱크탱크의 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숫자로 차이가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건조한 전투함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2010년대 이후에 건조한 전투함 비중이 2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계속 남중국 태평양 이쪽으로 자기 그 해군력을,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륙 세력인데 해양으로 계속 끊임없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이 해양으로 나오다가 보니까 결국 미군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도 그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난 십수년 사이에 미국의 해군력이나 선박 건조 상태라든지 이런 게 너무 뒤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나 미국 해군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소들 많이 둘러보고 갔답니다. 트럼프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또 갑자기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듣고서 윤 대통령한테 한국 해군력을, 한국의 조선업 실력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상당히 전문가들한테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한국의 조선소들을 와가지고 깜짝 놀란답니다. 야,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다니, 이런 최신 시설이 있다니, 여기서 우리나라 배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한국에서 하기보다는 미국은 존스법이 있기 때문에 한화오션이나 현대중공 같은 데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데들이 미국 현지에 반도체 투자하듯이 조선소를 아마도 인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고 거기서 존스법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이 배를 만들어야 될 텐데,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그냥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상당히 그 해군 분야에서, 그리고 선박 건조, 그다음에 전투함이라든지 구축함, 그리고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 이런 이제 건조 유지 보수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 그리고 협업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입에서도 그 말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해군 기지 그 사진들을 찍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이해관계가 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민감합니다. 저 솔직히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같은 경우도요, 그 중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거였습니다. 환경보호라는 입장을 띠고 있었지만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지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군은 중국의 그 대륙을 넘어서 이제 해양 세력화하려고 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려면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세계적 조선 능력,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미국 내부 보고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유학생을 가장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거제도도 있고 울산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의 그 조선 시설들. 그거를 이미 드론으로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지난 6월에 잡았으니 망정이지. 그 전에 2, 3년 동안 이 어마어마하게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법이 미비하다 이런 소식 이미 들으셨을 텐데요. 소식 중에 하나가 어제 이 간첩법을 개정하기 위한 그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회가 맨날 싸우고만 있는데 어쨌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맞았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국 유학생 부산항 간첩단 사건 때문에 들여다본 건데, 여기에 동북아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엄청난 그 대립, 그리고 거기서 한국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트럼프 시대는 한국의 과거에 평양에 북한의 김정은과 손잡고 이벤트만 남발했던 그런 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